전과 후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변화가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삶의 변화도 있었나요? 사실 뭐 큰 변화보다는 코로나19가 있기 전과 후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이제 생긴 이후로는 제 삶에서는 2층 집이 저의 삶의 로망이자 희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보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집이 조그마하면 맞아요. 애들이 뛰어놀지도 못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하고 우리의 꿈은 2층짜리 집에다가 2층에다가 키즈 카페를 만들어 주겠다. 네. 그래서 애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너무 저도 좋습니다. 애들 크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애들이 커버리면 그걸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서로 걔는 집을 기다리고 있고 저는 애들 크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복층은 어때요, 복층? 죄송한데요. 지금 거기 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오피스텔 복층 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뭔가 재택근무. 이게 너무 진짜 그 코로나 전에는 됐지. 사실 뭐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됐잖아요. 무조건 네. 회사 가야 됐고 그렇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재택근무가 확실히 좀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나. 네. 근데 재택근무할 일이 있나요? 저희는 없잖아요. 그냥 제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저 재택근무가 사실은 먹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너무 편하다고 꿀이다고. 개꿀. 그 약간 온라인 수업으로 점핑 수업도 하시고. 사실 그거는 못해서 시도를 못했는데. 시도를 못 하셨구나. 다른 집에서 엄청 전화 옵니다. 저는 사실 뭐 팬데믹이 좋은 점도 많이 갖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면은 이제 모임도 많이 없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부모님하고 또 시간을 많이 갖게 됐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또 밖으로 나돌면서 부모님하고 시간이 줄어들었겠죠? 네. 그래서 가족을 저는 더 많이 스킨십을 하고 네.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이런 건 되게 좋다. 재호 씨 지금 꿈꾸시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왜 그러시죠? 희망사항 아니시죠? 그러니까 부모님과 무슨 스킨십을 하고 맨날 부모님 뒤에서 욕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말을 부모님 해요.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들이 집을 안 나간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집에 있으면서 좋은 점도 많다, 순기능도 많다. 다만 예전처럼 이제 또 소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친구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던 거는 좀 그게 아쉽죠.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 100세 시대에 뭔가 대비한 아니면 그거를 변화시킨 뭔가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내 말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 없이 늘 살던 대로 제 생활 방식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대로.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도 계속 점핑 수업도 하고 열심히 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게 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건강이 최고. 네. 맞아요. 저는 미친 듯이 하루하루를 즐겨라. 왜냐면 제가 사실 그 팬데믹 초창기 때 제가 걸린 사람이에요. 네. 그때 초창기 때는 정말 얼마나 심했냐면 네. 집에 와서 막 소독하고 막 우주복을 입혀요. 그걸 입혀서 앰뷸런스로 데려갑니다. 네네네. 그거 정말 미칠 것 같아서 나는 정말 이제 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집에서 자가격리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보건소로 끌려가갖고 거의 격리돼갖고 사는데 내가 이제 내일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이후에는 정말 하루하루 투자도 하지 마. 돈 모으면 뭐해? 내가 죽으면 끝나잖아. 그래서 오늘 돈을 다 써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회식합니다 우리. 아시겠죠? 그 돈 다 쓰겠습니다. 오늘 회식. 네. 굉장히 상반된 삶의 태도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100세 시대는 코로나19보다 우리 사회에 더 많은 변화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100세 시대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 슬기로운 노후를 위해 세계적인 노화 장수 과학자 모셨습니다. 박상철 전남대 연구 석좌 교수님 모시고 오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저 신이라는 것을 왜 설정했느냐? 죽지 않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불멸. 자, 불멸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자, 불멸을 어떤 꿈을 꾸게 돼. 나도 좀 저래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꿈을 가지면 그 꿈을 가지고 그냥 그 꿈이라고 던져버리지 안 했죠.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 네. 꿈을 이루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인류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수명을 더 연장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무슨 한번 해보려고 찾은 것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늙을까? 그래서 불로초라는 걸 생각해요. 무엇을 먹으면 안 먹을까? 안 늙을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전남대학교 연구석자 교수로 있는 박상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살짝 국정원 좀 끼고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일단 무조건이야 그 박상철 씨는 아니죠? 그 인터넷에 보면 저보다 훨씬 인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희가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교수님은 30년간 서울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요. 네, 2000년대 초에 국내 최초로 백세인 연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야, 근데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예. 국민 훈장 모란장을 수여받으셨고 네. 모란장. 맞습니까? 올해의 과학자상을 받으셨고 와. 유한의학 대상을 수상하신 어마어마하신 분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야, 이런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우리 방송 역사상 최초이자 아마 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희 듭니다. 출연자분들 중에 스펙은 아마 저 최고 끝판왕이 아닌가 생각해요. 뭐 상 받으신 거 있습니까, 다들? 전 밥상 받았죠. 밥상이요? 지금 이쪽에서 많이 받았어요. 네, 국민 훈장 모란장 얘기하는데 모란장. 밥상이 됩니까? 모란장은 이거 이력이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근데 교수님 사실 옛날에는 그때처럼 뭐 지금처럼 뭐 100세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백세인 연구를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그 의과대학에서 생화학 교수입니다. 생화학이라는 것은 생명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이제 분자적 수준으로 연구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제가 쭉 그 암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이 노화 연구로 이제 주제를 이제 바꾸는데 네.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늙느냐 이걸 연구해야죠.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늙느냐 연구를 쭉 하다가 아주 많이 늙은 사람들은 어떻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 아주 많이 늙은 사람. 네. 그래서 100살을 설정을 했습니다. 100살 정도 되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 자, 그러면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네.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조건이 뭘까? 이게 첫째 의학적인 숙제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00살 정도 되신 분들이 삶의 질이 어떤 상태일까?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 어떤 유지되고 있을까? 이런 것도 숙제지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자 100살까지 살았으면 그 수명을 이렇게 연장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네,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이 구체적으로 이제 또 분자적으로 알기 위해서 일단 이제 사람이 늙어가는 연구, 노화 종적 관찰 연구 우리나라 최초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바로 백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한국의 백세인 연구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백세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계신가 그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었죠. 네. 아니 교수님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저기 그 평균 수명이 있고 기대 수명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평균 수명이랑 기대 수명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예. 비슷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기대 수명이 이제 저희가 최근에 83세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100세 시대가 올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좀 미리 예측을 좀 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렇게까지 예측을 안 했지만은 이런 것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고령화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틀림없이 간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걸 주장했을 때가 이 198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와, 80년대 중반에? 80년대 중반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를 않았었어요. 그때는 한 60세 정도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노화 연구를 하는 것을 이제 학회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하면서 관심을 갖자. 그랬더니 결국은 저희들이 예측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수명이 증가되고 또 초고령 사회가 빨리 다가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0세 분들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연구도 하시고 뭐 어떤 그런 표준치를 점수를 이렇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백세인을 지난 25년 동안에 우리가 쭉 백세인 연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25년 전 백세인하고 지금 백세인하고 어떻게 달라졌는가. 천차만별이죠. 이 강의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그 강의를 제가 할 겁니다. 너무 그러면 기대됩니다. 정말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가가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놀랍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이 벌써부터 기대가 너무 되는데요. 다 같이 큰 박수로 오늘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우리 강 아나운서께서 코로나 사태 이야기를 하셨죠. 네. 이 코로나 사태가 고령 사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 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결국 이제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 이제 초기에 죽을 때 보니까 이상하게도 어린애부터 40살까지는 거의 죽은 사람이 없고 50대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어린이들을 40대까지는 치사율이 0.02%, 네. 이제 0.2%. 근데 40대가 지나서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니까 네. 치사율이 20%가 되고. 이야, 그러니까 어린애들보다도 이 노인들이 죽는 비율이 100배에서 1000배 정도 높아져 버립니다. 아, 무서웠어요. 자, 왜 선택적으로 노인들이 이렇게 죽게 되느냐. 네. 그래서 우리 노화연구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100살이 된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 이제 100살이 이제 관심이니까. 네. 전 세계 이 100세인들 연구하는 팀들 우리 인터넷으로 해서 토론을 하고 이제 그랬었지만은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100세인들은 안 죽었다. 아, 100세 넘어가면 괜찮아요. 80대는 20%가 죽었는데 네. 100% 이제 100세가 되신 분들 돌아가신 분이 5%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100세가 거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100세인들은 안 돌아가셨을까? 왜 그래서 그럴까요? 100살이 된 사람들의 기본적인 이 특징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죠. 아, 뭐지? 면역력.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전부 다 어떤 특징이 있냐? 면역력. 이러면 당뇨다, 고혈압이다, 비만이다, 암이다, 뭐 심폐질환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네. 이런 것을 기저질환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95% 이상이 전부 기저질환 있는 사람. 기저질환. 기저질환.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이 기저질환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죽은 거지. 그런데 100세인 사람들은 100세까지 되신 분들은 그런 기저질환이 없었기 때문에 100살이 된 거예요. 그렇지. 맞네요. 예를 들면 당뇨나 고혈압 인시던스가 80대가 예를 들면 한 30%, 40%라면은 100세인들은 5%, 4%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 알게 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이 노인 문제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 이렇게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이야기보다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불로장생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뭐냐? 옛날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느냐? 네. 이제 그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사람이 다른 동물들의 모든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느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는 사고를 하고 그리고 동물이나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니까. 도구를 만드니까. 바로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 걷는다, 무슨 네. 서서 걷는다, 손을 쓴다, 도구를 가지고 손을 쓴다. 그다음에 문자를 만들었다. 문자를 만들었다. 그 문자를 가지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 보면 조리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아, 조리. 음식을 조리해 가지고 먹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에너지 소모라든지 예를 들면 활용도라든지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냄비를 발명해가지고 솥이나 냄비를 가지고 끓여 먹는다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아, 그렇네. 근데 동물들이 뭐 라면 끓여먹고 안 그러잖아. 자, 이제 그런데 그것보다 더 훨씬 중요한 거. 또 뭐예요? 아주 인간으로서의 그 고유한 가치를 갖게 하는 것은 뭐였느냐? 예.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 얘기 죽은- 많이 들었는데. 시신을 매장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어떤 동물도 매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이 매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매장한다 그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매장할 때 그냥 흙 덮고 맙니까? 아니요, 장례를. 사람들이 다 모여서 네, 추모하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네.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돼. 생각. 뭘 생각하느냐? 이것이 끝이냐? 아니다. 요 다음이 있다. 미래 세계가 있다. 그렇죠. 사후의 세계가 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우리 만남이 끝이냐? 아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또 것이다. 만난다. 네.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요 장례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장례 절차가 그렇게 인간이 발명한 최고의 이런 툴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옛날 예를 들면 지금부터 4,000년, 3,000년 전에 이미 그때 무덤들이 어떻습니까? 피라미드. 어마어마하죠. 예. 피라미드가 이집트만이 그게 아니다. 이집트, 마야 다 있다. 예. 그 다음에 세계적인 불가사의 페트라다 뭐다 지만 무덤이다. 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것은 고인돌. 고인돌. 우리나라에 많죠. 자, 고인돌이 우리나라 전 세계 문화재의 이제 핵심이 고인돌인데 네. 왜 그러느냐? 전 세계에 고인돌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한 4만 개 있다. 4만 개. 4만 개. 대한민국에 몇 개가 있느냐? 3만 개. 2만 7천 개. 2만 7천 개.
그 이야기는 뭐냐? 우리나라 더 특별히 네. 이런 이 장례 문화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나라였다. 우리 왕릉도 그렇고. 그리고 왕릉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경배 문화를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지면서 무엇을 하게 되느냐? 이 끝이 아니다. 뭐 다른 무엇이 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화가 만들어집니다. 네, 신화. 그러면서 종교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런 신화, 종교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저 신이라는 것을 왜 설정했느냐? 죽지 않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불면. 자, 불멸이라는 생각을 해요. 네. 자, 불멸을 어떤 꿈을 꾸게 돼. 나도 좀 저래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꿈을 가지면 그 꿈을 가지고 그냥 그 꿈이라고 던져버리지 않았지요.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다. 네. 꿈을 이루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인류는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수명을 더 연장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한번 해보려고 찾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 늙을까? 그래서 불로초라는 걸 생각해요. 무엇을 먹으면 안 먹을까? 안 늙을까? 그래서 이게 또 동양하고 서양이 또 전혀 다릅니다. 서양에서 제일 불로초로 생각했던 것이 핵심이 뭐냐? 사과입니다. 사과요? 이브의 사과. 아, 그래서 이부 그다음에 트로이 전쟁에 있던 그 페리스 왕자가 받은 것도 사과. 그리고 지금 잘 그다음에 나가는 전자제품도 사과. 헤라클레스가 예를 들면 그 12가지 그 과업 중에서 제일 중요하던 헤스페레스 그 정원에서 사과 훔쳐오기. 그러네, 사과. 백설공주도 사과. 사과. 이게 노르웨이에서도 예를 들면 이둔이라는 그 신이 그 사과밭을 지키는데 네. 로키라는 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사과를 참 줘버렸더니 사람들이 다 늙어버렸다. 그만큼 서양에서는 사과라는 것이 굉장히 심벌해갑니다. 근데 동양은 뭐였냐? 산삼? 인삼. 복숭아. 복숭아. 서왕목의 복숭아. 그 천도. 이러면 천도 복숭아 그러면 그 복숭아 하나를 먹으면 3,000년을 산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복숭아. 그러니 복숭아라는 것은 그 중국 신화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네. 일본 신이 그 이자나기라는 이런 그 일본 건국 신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지옥에서 도망칠 때 귀신들이 아귀들이 쫓아오니까 던진 것이 복숭아예요. 또 모모토라는 그 스토리도 전부 다 복숭아예요. 복숭아구나. 우리나라도 이런 무당들이 해서 구슬을 때 소위 귀신들을 쫓아낼 때 쓰는 게 뭐냐? 복숭아 가지야. 우리들은 채가 전부 복숭아 가지. 몰랐네. 그러니까 이제 동양에서는 복숭아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중동은 달라. 메소포타미아 같은 이런 최초의 문명이 우리 메소포타미아 보죠. 네. 메소포타미아 같은 데서는 뭘 생각했냐? 거기에 유명한 그 신화가 있습니다. 네. 그게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건데 예. 길가메시라는 영웅이 자기 친구가 죽게 되니까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저 바닷속에 있는 환생초를 찾아와. 네. 그 환생초를 꺼내왔는데 지쳐가지고 잠깐 이 해안에서 잠깐 졸았어. 네. 딱 눈 떠보니까 그에서 가져왔던 불로초를 뱀이 먹어버렸더라. 그래서 이제 뱀이 상징적인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환생초가 뭐냐? 미역이요? 사람들이 하는 그 기록에 보면 구기자하고 비슷했을 것이다. 구기자. 구기자. 또 예를 들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중요해서 했던 게 뭐냐? 석류입니다. 석류. 그다음에 오렌지. 뭐 이런 것이. 석류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많이 거론이 돼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실제 사람들이 이렇게 더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네. 뭐 별 효과가 없어. 없어. 자, 그럼 어떻게 과일이야. 하겠어? 이 사람들은 만들어버려야지. 그래서 단약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단약이요? 단약. 단약? 소위 이제 뭐냐. 이러면 소위 이제 이게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청동기 시대부터 이제 금속을 가지고 야금을 하고 막 태워.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 그리고 바닥바닥 하면서 불빛이면서 그 금속 종류에 따라서 파란빛, 뭐 빨간빛, 뭐 노란빛 막 이렇게 하면서 신비한 빛이 나와. 거기에 생명의 어떤 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추출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소위 금속을 가지고 하나 약을 만들어.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냥 바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9번을 또 태우고 또 태우고 또 태우고 그래서 구전환단이라고. 그래서. 구전환단.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가지 9번 뭐 태워가지고 만들었다 어쨌든 것이 많이 거기서 나온 전설이죠. 네. 그래서 이제 구전환단 같은 것이 만들었는데 거기에 핵심 물질이 뭐였느냐? 수은이었습니다. 수은이요? 안 돼. 수은하고 중독이네. 납하고 에헤이, 비소하고 네. 이런 것이 핵심 물질이에요.
와, 단약에. 중독.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뭐 이제 복잡하지만 그러나 수은이라는 것이 기가 막힌 성질을 가지고 기체, 액체, 고체를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모든 물질하고 잘 합쳐져 아말감을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금을 추출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수은이라는 것이 항상 핵심이 돼.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단약이 만들어졌는데 그 단약이 언제까지 썼느냐? 예. 명나라 황제 때까지 썼어요. 명나라. 15세기, 16세기까지 썼어요. 정말 무지하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그대로 이제 이 아랍으로 넘어가가지고 소위 이제 서양의 연금술이 만들어져. 연금술? 연금술이 만들어지는데 연금술은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연구를 많이 해. 네. 근데 이거 어떤 금속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서 보니까 무엇이 좀 달라져. 네. 그래서 적화, 황화, 백화, 흑화 이런 변화가 생겨. 빨갛게, 노랗게, 하얗게, 검정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물질이 변화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 변화라는 컨셉들을 우리 생명체에도 집어넣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필로소퍼스 스톤, 우리 현자의 돌이란 말이 거기서. 필로소퍼스 스톤. 이 필로소퍼스 스톤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연금술은 4가지 목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 요런 그 돌 같은 거, 쇠 같은 것을 금으로 바꿔버리자. 귀금속으로 만들어. 이게 첫째 금금술은. 두 번째 연금술의 또 두 번째 목표가 뭐냐, 죽지 않는 약을 만들자. 세 번째가 뭐냐, 만병통치약을 만들자. 네 번째가 뭐냐, 뭘 변화를 시키려니까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물질을, 녹여버리는 용해제를 만들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왕수라는 것이 거기서 발견이 돼요. 왕수라는 것은 모든 걸 다 녹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4가지 목표에 나중에 이 연금술이 기독교 쪽으로 이제 이완이 돼. 이게 중세기로 넘어가면서 목표 하나 더 생겨. 뭐이 생기느냐.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은 원죄 사상이에요. 이브의 원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산다. 자, 그러면 그런 죄가 없는 오리지널 생명체 만들어버리자. 그것을 연금술에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구지순한 생명체. 그래서 골렘이다, 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툴파다 하는 이런 것들이 호문쿨루스 이런 게 등장하죠. 그런 것이 연금술의 이제 목표면서 오래 살고 병 안 걸리고 아주 지고지순한 그런 존재가 되불자. 네. 이게 연금술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그넘 오프스, 그레이트 워크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다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되지를 않잖아. 우리가. 안 되죠. 그건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유지돼? 2000년, 3000년을 유지됐어. 그럼 이거 절대 비밀주의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런갑다 항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이 하루아침에 딱 무너지는 것이 18세기가 돼서 무너집니다. 자, 핵심이 뭐냐? 수은. 수은을 가지고 끓이고 해가지고 얼마나 변하는가를 봤는데 부어하베라는 네덜란드 이분이 뭘 했냐면 수은이 어떻게 뭘 얼마나 변화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150번을 끓이고 또 끓이고 근데 전혀 변하지가 않더라. 수은이 물질을 변화시키는 아니다라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산소를 발견한 라보아지에가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가서 물질을 태우면 날아간다고 생각했죠. 네. 거기 플로지스톤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 날아가. 거기서 혼이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날아가면은 이 태운 물질은 더 가벼워져야지. 네. 속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네. 근데 라보아제가 태워보니까 이것이 더 무거워졌어. 산소가 들어가지고 산화가 돼서 무게가 높아져. 그래서 그 설도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금술이라는 것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 사라진 것이 결국 이제 17세기, 18세기 대서야 비로소 사라져요. 그때까지 그대로 유지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이제 불로초 이야기가 가지고 수명을 연장하려 해도 안 돼. 또 부작용이 많다는 걸 이미 알아.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겠어? 저게 아니구나. 내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불로장생술이라는 것이 많죠. 소위 양생술. 무술 같은 거. 거기는 크게 4가지 방향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음식 가지고 조절하라. 섭양술이라는 거 있어요. 네. 여러분 잘 아시는 소식, 섭양, 벽곡, 복이 이 뭐냐면 소식 적게 먹자. 벽곡은 음식 같은 거 웬만한 것도 쓸데없는 거 먹지 말자. 복이 적절한 약을 먹자. 이게 이제 섭양술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복식, 호흡하는 거.
호흡조절. 이 호흡조절의 제일 중요한 조식, 숨을 고루 하자. 태식, 태아의 애들 같이 숨을 쉬자. 그다음에 토고 납심, 있는 것을 막 뱉어버리고 좋은 것을 마시자. 하는 이런 이제 그 호흡법,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지금도 이제 호흡법이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운동하는 거예요. 도인술. 도인술에 여러분 이제 기공이다, 뭐 태극권이다, 지금 우리 하는 많은 것이 그 아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또 뭐냐, 성생활이에요. 온전한 성생활. 이게 방중술이라고 그래. 그래서 온전한 성생활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불로장생술이라는 것이 등장해가지고 많은 또 변화를 초래해. 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면 불로초보다는 훨씬 그래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불로초, 불로장생술 다음에 생각했던 것이 뭐이겠느냐. 그것이 불로촌이다. 촌? 불로촌, 특별한 공간이 있다. 그런 이제 불로촌이라는 것이 이 불로촌 개념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15세기, 16세기 예를 들면 대항해 시대. 네. 예를 들면 서양의 이 무슨 탐험가들이 항해를 했던 목적이 뭐냐?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이 향료 찾고 뭐 비단 네. 찾고 어쩌고 하는 거 있지만 핵심 목표는 바로 불로촌 찾기였다. 불로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남미를 가. 네. 또는 중남미를 가. 네. 그러면 거기에 그 있는 지역에 전설이 있어. 그 비미니라는 건 전설. 네. 또는 엘도라도, 비미니 뭐 이런 걸 들어보시죠. 엘도라도. 그런 곳이 이제 환상의 지역이에요. 오래됐잖아요. 그런 지역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 전설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 그걸 정식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없지. 근데, 그래서 그런 데서 네. 젊음의 샘. 네. 예를 들면 물 한 잔 마시면은 젊어지는. 자, 이런 거 찾는 것이 이제 아주 그 유행이었고 그것이 언제까지냐? 15세기, 16세기까지 그랬다. 그래요? 그럼요. 무지개 뒤편에 있는데 그거 몰랐구나.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로초 찾는 작업, 불로장생술로 몸을 단련하는 방법, 그다음에 불로촌을 찾는 촌까지. 방법 오, 이런 시간. 방법들이 쭉 해왔다. 자, 그렇게 해왔는데 예. 그렇게 해왔는데 수명은 증가됐느냐? 안 되죠. 안 됐어. 네. 자, 그 자료를 이제 보여주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이 불로촌 이야기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지난 300만 년 동안에 네. 예. 인류의 수명이 지난 17세기까지 30살을 넘어본 적이 없다. 너무 슬프다. 기가 막힌 이야기. 17세기까지. 17세기 지나서 18세기가 딱 되면서 18세기 이제 수명이 좀 증가하기 시작을 해. 그래서 19세기 1700년에서부터 1900년까지 200년 사이에 수명이 얼마가 늘었느냐? 20살이 늘어. 우와. 그래서 1900년에 평균 수명이 50이 돼. 그러니까. 그런데 1900년에서 2000년 20세기 20세기 100년 동안에 수명이 얼마가 늘었느냐? 30세가. 30세가. 그래서 80세가 돼. 토탈 50세가 늘었네. 자, 그러면 21세기. 자, 2000년부터 2100년이 되면 몇 살이 더 늙었는가? 150세까지. 자, 여러분은 몇 살까지 이제 살겠느냐? 저는 한 120살. 이게 학자들이 이제 논란이 많아. 그런데 어떤 학자가 뭐라 했냐? 60년이 늘 것이다. 60년. 60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그 전까지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이었는데 20세기 말까지. 예. 21세기가 되면은 21세기 말이 되면은 110. 140살이 될 것이다. 제가 140이에요? 비싸게 맞췄네. 야, 140살. 140이요? 그게 이제 사실일지 아닐지는 이거 두고 봐야겠지만 어쨌든 2100년. 자, 예를 들면은 저렇게 증가하는 추세로 보면 저렇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해? 지난 200년 동안에 네. 19세기에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때 하면서 변화가 계속 증가해 왔다. 그러네요.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네, 이거. 예.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백세인 자료예요. 백세인 백세인 숫자. 증가. 여기서 일본 자료인데 아. 백세인 숫자가 급작스럽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100세까지 산 사람들의 100세가 넘은 사람들. 차트인 거죠. 예. 이게 그래서 100세에 넘는 사람들이 일본에 벌써 10만 명이 넘어.
근데 조금 슬픈 거는 여자분들이 많네요. 저 빨간 게 여자고 파란 게 이제 남자죠. 그러니까 남자는 이- 그냥 뭐 크게 별로 뭐 장수 시대가 되게 되면 여성들이 큰 혜택을 봅니다. 아, 좋겠다 명선이하고 민정이는 부러워. 오래 살아보겠습니다. 오래 백성의 살아. 숫자가 내 제사 크게 좀 증가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쩌냐? 이제 우리나라 한번. 네. 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잘 듣고 있죠. 네. 자, 얼마나 변화하고 있느냐? 네. 이게 뭐야?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오브 런던이라는 유명한 그 대학의 그 교수가 뭘 발표했느냐? 2030년이 되면은 선진 국가들의 평균 수명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거 이제 예측을 했어요. 네. 네. 2030년이 되면. 5년 후죠. 근데 제일 꼭대기가 코리아인데? 사우스 코리아예요. 오? 네. 자, 남자, 여자 마찬가지. 자, 어떻게 되느냐? 네. 여성은 네. 2030이 되면 대한민국 여성은 소위 이제 평균 수명이죠. 85 평균 수명이 91세가 돼. 91세? 아이고 명선아. 남자는 몇 살이 되느냐? 85세. 84세가 돼. 4세. 84세. 남자 84세, 여자 91세가 세계 최고가 돼. 평균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평균이 아니야 우리나라가. 이것이 이제 평균 연령이에요. 평균 수명. 우리가 우리나라요? 기대 수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에 우리가 전 세계 최고 장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왜지?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것이 2028년일 것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아, 얼마 안 남았네요. 야. 우리 자, 맵고, 그런데. 맵고 짜고 그렇게 먹는 민족인데도 그래요? 그런데도 그런다. 이거. 자, 이제 그것이 왜 그런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이야기 나오도록 합시다. 예, 자, 예. 여하튼 네. 이 평균 수명이 91세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볼 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다 이러죠. 네. 그러면 실제 사람들이 죽는 나이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나이는 몇 살이냐? 83세. 70세에서 80세. 장례식 가면 83세에 돌아가셨냐? 아니요. 다 가면 몇 살이에요? 90세. 다 90이 넘었죠. 맞아요. 네. 그것을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그런다. 평균 수명하고 다른 개념.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 그것은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7살, 10살부터 다 합쳐가지고 온 것이니까. 네, 그래서 그럼 더 이 높구나. 최빈 사망 연령이라는 것은 이 평균 수명보다 한 10살 더 위요. 자, 그러면은 91세가 평균 수명이 되면은 최빈 사망 연령은 몇 살이 되겠나요? 한 101살? 100살이 되버려. 네. 이야. 자, 대한민국이 최고 장수국가 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수명 100세 시대를 만들어. 야,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저는 보험을 80세까지밖에 가입 안 했거든요. 20년을 보험 없이 자, 살았는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 와, 자, 무섭다. 평균 수명 증가하고 최대 수명, 그 최빈 사망 연령 증가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 증가. 와. 자, 건강 수명 증가가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노인의 그 연령을 65세에서 뭐 70세로 옮기자, 75세로 옮기 이런 이야기 나오죠. 예,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 이 지금부터 예를 들면 30년 전에 70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네. 지금은 몇 살하고 같으냐? 한 50? 87세예요. 아, 87세, 87세. 그 일본 자료예요. 더 위로 가니까. 일본에서 나온 자료 중에 뭐였냐면은 30년 동안에 사람들이 17년이 젊어져 버렸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건강 상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체력이라든지 이런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지금 건강 수명도 증가하고 있다. 맞아요. 옛날에 70이고 지금 70은 전혀 같지가 않다. 그렇죠. 네, 그런 전혀 것이 다르죠.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장수한다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장수한다고 그랬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 누구나 장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장수가 보편화되는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이 몇 살까지 살 것이냐 가지고 학자들도 서로 싸워. 서로 내기를 해. 예. 아주 유명한 학자들 둘이가 한 분은 인류학자고 인구학자고 한 사람은 생명과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서로 이제 투쟁을 해. 뭐냐? 인간의 수명이 150세 넘을 수 있냐 없냐. 그럼 내기하자.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뭘까? 우리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좀 방법을 찾아가지고 보다 더 잘 늙고 네. 보다 더 잘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자, 그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숙제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뭐하라 뭔가를 우리 알아야 하는데 지금 잘 몰라. 그다음에 또 하는 것이 뭐냐? 이 사람이 늙었냐 어쩌냐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인 그런 측정 평가 방법이 지금 마땅치가 않아요. 학자들만 이견이 많아요. 그다음에 노화 상태를
지연하거나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수명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이것도 찾아내야 하고. 늙어지면 병이 많이 생겨. 왜 그래? 이것도 찾아내야 돼.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좀 빨리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목표는 뭐냐? 네.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런 연구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기능적 장수. 아무리 늙어도 자기가 온전하게 자기 기능을 발휘하면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 너무 좋죠. 그러면서 질병이 없으면서 내가 독립적인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 그걸 마지막까지 유지하자. 맞아요. 이게 이제 우리 그랬으면 노화 좋겠어요. 연구하는 사람들한테서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제일 큰 이제 고민이죠. 이 레이 커저라는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인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류는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종이다. We are the species that goes beyond our limitation. 초월할 수 있다. 자, 이제 이것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차분히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수고했습니다. 야, 너무 재밌다. 네, 마지막에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종이다. 정말 그래요. 너무 기억에 남을 그런 명언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강연해주신 박상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교수님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